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장비는 어저께 찾아왔는데 아직 교체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카메라 제 뒤통수 못 보여드리는 거 양해 바라고요. 아마 내일부터 방송할 때는 제 뒤통수와 제 스튜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영상을 만들어서 산책을 나가기 전에 찍고 나갑니다. 광순회 복덕방에 다녀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점점점. 네, 이광수 애널리스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한문도 교수님, 이광수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이현철 소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하락론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좀 약간 정상호란 안죠. 저랑 코드가 맞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주제랑 조금 다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갖고 영상을 하나 만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부동산 연구할 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저는 주로 통계 방송이기 때문에 조회수나 이게 댓글, 좋아요 이런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 또 주위에도 좀 소문도 내주시고, 가능하면 뭐 커피 한 잔 후원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와이프가 다른 방송하라는 거를 저는 계속 통계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위해서인데,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커피 후원을 받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그저께인가 했던 거죠. 자, 어저께 이틀 동안인가 이렇게 3,000원, 5,000원 이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조분야님, 해피걸님, 정수진님, 이자님, 레이니어리님, 오경희님, 커피님, 엘리엇 후원님, 김대중님이 나왔으면은 이제 김영삼님도 조만간에 후원하시겠죠. 예, 이것 때문에 와이프가 오늘 또 방송하고 나가래. 원래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방송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풀로. 근데 어저께 캠핑이 취소돼 갖고 이제 그것도 위약금인가 10,000원인가 까고 하더라고. 2박 3일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요거 하나 뭐가 하나 잘못됐네.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 하나 잘못됐어요. 여기서 19로. 예. 네. 자. 요 영상은 솔직히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그냥 흘러가면서 봤는데, 이광수 애널리스트의 어떤 인생적인 아주 진솔한 얘기예요. 참 이분 풋풋하고 군고구마 아저씨 같이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잖아요. 군고구마 아저씨 같이 아주 이웃집 아저씨 같이 참, 그리고 통계적인 데이터 정말, 그리고 이번 하락장도 잘 맞추셔갖고 많은 분들을 구제해 주신 분이죠. 자, 저도 이 급에 같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락론자들 이게 여기에. 근데 이광수님이 그동안 참 외로운 싸움을 하셨는데 하여튼 잘 견뎌내시고 독립도 하시고. 근데 저 이광수님 생각나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야. 즐거운 사라 마광수. 제가 대학 다닐 때 문과대 교수님인데, 문과대 바로 밑에 조그만한 매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쪽으로 쪽으로 앉아가지고 떡볶이 먹는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이 약간 마르셨잖아요. 근데 떡볶이 먹는 모습 아직 생각나. 근데 이광수님 애널리스트와 이름이 비슷해요. 마광수님. 즐거운 사라. 즐거운 팔라가 아니고 사라예요. 이분도 보니까는 폭등론자였네. 뭐 사라 그러잖아요. 사라다를 먹나? 우리 와이프가 저기 명일동에 있는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좀 약간 나이론 같아. 근데 맨날 집사님 그래요. 집을 사려는 거야. 그리고 어쩌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놈이 지나가는데 어머 장모님 그러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 말고 어떤 분이 아저씨가 장모님 그러면서 장모님 그러는데요. 남자한테 장모님이라고 그래. 참나 이 명일동 이상한 동네야. 네, 일단 옛날 생각도 나고, 야 언제적 얘기냐 진짜. 마광수 교수님 생각나고, 이광수 애널리스트도 생각나고, 뭐 가자 장미여관으로, 그다음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래갖고 야 길거리에서 다들 지나가다가 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재미없나? 자, 이광수님 보니까 이게 시사 저널에 매물 증감 사이클에 주목하면 부동산 성공 투자가 보인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거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이 증감하고, 지금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매물이 자꾸 늘잖아요. 그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오늘 주제는 다른 건데, 뭐냐면 그 얘기는 여기 쭉 있으니까 요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요. 요렇게 쭉 요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요거. 원래 이광수님이 얘기하려는 건 요거거든요. 매물, 매도, 중가 이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약간 흠집을 잡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요걸 안 했구나. 잠깐만요. 펜을 띄울게요. 네, 펜을 띄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2006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이제 매물 가격 거래량 이런 게 나와요. 주로 데이터가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광순의 복덕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덕방에 갔다 왔잖아. 커피 한 잔 주시라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KB부동산이나 한국부동산원 이 2006, 7년도, 2010년도 있잖아요. 리먼 사태라고 그럴 때 이때 데이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얼마나 왜곡된지. 그러니까 왜곡된 걸 갖다 쓴 게, 그러니까 이광수님이 왜곡시켰다는 게 아니고 KB나 부동산원 데이터, 부동산원 이때 안 생겼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부분은 KB일 거고 아마 뒷부분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일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2010년도, 11년도 이때 9년도 이제 버블 세븐 터질 때 이때 데이터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이것도 통계 조작은 아니고 통계 산정 방식에 에러가 있는 거예요. 제본스 방식을 쓰고 옛날에는 어떤 방식 썼나 모르겠는데 이거 제본스 방식이나 이렇게 거래상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가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보이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수님 분석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플러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요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파트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쭉 하락했는데 거래가 감소 증가. 보통은 거래가 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줄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일은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제 이 예를 든 건데 저는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보시면은 어떤 에러가 있는지 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버블 세븐 터졌잖아요. 2006년이 상투예요. 그 다음에 2007년, 8년, 9년 대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3년 동안 상승이라고 나오죠.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 다음에 2013년은 조금 플러스인데 여기는 조금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뭐 오차가 있을 수가 있지. 여기도 뭐 마이너스 1.8%니까 별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은마나 넥슬 그다음에 뭐 서초구 아파트 그다음에 목동 아파트 2006년에 상투치고 2007년부터 8년까지 한 2년 동안 대박살이 났어요. 근데 여기 상승이라고 나오죠.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박살나면서 거래가 감소했거든요. 2년 동안 감소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잖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거를 내가 전문가들도 놓치기 쉬운 부분을 엘리트한 시각으로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자, 이거는 아실의 은마 아파트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로 강남구의 시가총액 1등인 은마. 은마. 그다음에 강북구 노원구의 시가총액 1등인 미미삼 월계 시형 아파트죠. 미성, 미룡, 3호, 3차 이거 있잖아요. 그 가격을 갖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2006년에 올랐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박살이 났어요. 물론 중간에 리먼 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빠졌죠.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부분을 비교할 겁니다. 이 부분에 은마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길게 빠졌어요. 자, 이게 은마고요. 요거는 미성, 미룡, 미성 3호 3차 즉 미미3이라고 하는 월계 시형 아파트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요. 2006년에는 버블 세븐도 오르고 미미3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개나소나 다 올랐어 그때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은마가 폭락하는데 얘는 대폭등하죠. 자, 여기를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를. 자, 보세요. 은마가 2006년에 폭등을 해갖고 2006년 말까지 11월까지 올랐어요. 그 다음부터 2007년부터 내내 빠져갖고 이때가 리먼 사태 날 때야. 이때가 리먼 사태. 이때 보세요. 14억이 9억 됐다니까. 여러분들 14억이 9억 됐다고. 여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30% 정도 되잖아요. 한 40% 되려나? 하여튼 마이너스 30%는 넘다고. 여기서 박살나가지고 버블세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2006년까지는 개나소나 다 올라요. 여기까지는. 잘 보세요. 자, 미미삼 봅니다. 미미삼 보면요. 슬슬슬 오르죠. 오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은마가 박살나는데 얘는 더 폭등한다니까. 즉 1억밖에 안 하던 아파트가 2억 4천이 된 거야. 여기서 1년 한 2년 만에. 잘 보세요. 은마가 2년 만에 40% 폭락하는데 미미삼은 4년 만에 2배가 넘게 올라요. 자, 그러면 지수가 올랐게 떨어졌게? 올랐다고 나와요. KB나 부동산원이나 이런 부동산 R114 뭐 이런 데 있죠. 부동산 뱅크 다들 올랐다고 나와요. 그거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한 5% 빠졌는데 시가총액 1위 저기 한 300등 하는 개별 잡주가 상한가 쳤어. 30%가 올랐어. 삼성전자가 5% 빠졌는데 그러면 그날 9시 뉴스에요. 서울 아파트 아니 코스피 대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가총액이 다르잖아요. 은마는 가격이 그 아까 봤더니 막 10억, 12억 이때만 이랬다고 10억, 11억짜리가 5억이 떨어졌는데 1억, 2억짜리가 2억이 됐어.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폭락이라니까. 근데 우리 국토부 산하의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감정원 지금은 부동산원 방식이 재본수 방식 즉 거래상 방식이어 가지고요. 또 거기다가 또 거래 가중치를 넣어요. 그러니까 싸구려가 존액 많이 거래가 되면 그러면서 올랐어. 근데 그 뭐 엘리트랩 하나 그 당시에는 엘리트랩 없었구나. 하여튼 은마 그다음에 렉스 렉스 그 당시 신축이었어. 신축이 43% 빠졌어. 렉스리. 근데 거래가 많이 안 떨어질 때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래 가중치를 1억 2억짜리가 급등을 하니까 또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겠어. 노도강에 거기는 아파트도 많아요. 조만한 아파트가 되게 많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등한 거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이제 이건 알겠죠. 정말 이건 헷갈리겠죠. 야 이걸 올랐다고 내렸다. 음마가 폭락했으면 폭락했을 텐데 미미삼이 2년 만에 그러니까 반 더블 났어. 1.5배 올랐어. 1.5배 1억짜리가 2억 5천 됐다니까. 2년 만에 전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어느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 이게 갈릴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 왜곡은 아니에요. 그 대신 시장을 잘못 반영하는 거지. 저처럼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좀 이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저 얼마 전에 방송했었던 그 판도라의 상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15년 이동평균선이 한번 쫙 지나가면 이런 거 한 거. 자, 요 차트를 조금 더 이제 이 차트는 1960년부터고 이걸 1985년부터 여기는 명목입니다. 명목 그래프도 요렇게 빠졌습니다. 이게 여기가 음마가 빠질 때예요. 오른 거 있고 내린 거 있고 하겠죠. 그 다음에 한 9년 동안 올랐다가 최근 한 2년 정도 올해도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올해 마이너스예요. 자, 이거를 물가를 반영을 하면요 파동 계산하기가 되게 좋고 오르고 내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이 10년 있다가 10억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박살 난 거예요. 왜? 10년 동안 120번의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매달 뭐 7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이자를 냈을 거 아니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냈다고 치면요 1년이면은 1200만 원이죠. 10년이면은 1억 2천이죠. 그러면 그분은 10억이 8억 8천 된 거라고. 왜? 1억 2천 이자를 냈잖아. 이자만 냈어요. 복비 냈지, 살 때 냈지, 팔 때 내지, 그다음에 취득세 내지,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내지, 거기다가 수리비, 관리비. 그러면 그분은 한 2, 3억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10년 있다가 10억이잖아요. 그분은 한 2, 3억 손해 본 거라니까. 그래서 물가를 반영한 그 CPI 어저스티드 아파트 프라이스 인덱스를 외국은 다 사용을 해요. 우리는 뭐 몇 달, 1년 이런 거는 솔직히 명목이나 실질이나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장기간일수록 진폭이 클수록 자 이거를 물가를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굴곡이 심하죠. 잘 보면 여기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때 보세요. 2006년에 상투 쳤죠. 이때 서울 아파트 평균이에요. 이때 물가를 반영해도 34% 올랐어요. 물가를 반영 안 하면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물가를 반영 안 하면요. 물가를 반영 안 하면 37% 올랐거든요. 37%. 근데 물가를 반영하니까 34% 조금 빠졌죠. 왜? 물가만큼 뺐어요. 한 4% 뺀 거야. 어쨌든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리먼 사태, 버블 세븐 터지면서 폭락하다가 여기서 리먼 사태가 났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그 뭐 양도세 뭐 하고 금리 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폭등을 했죠. 1년. 그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빠졌죠. 이때 거래량을 보면요. 자 보세요. 폭등할 때 거래가 늘었죠. 아니 여기를 봤네. 폭등할 때 거래 늘었죠.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 거래 줄었죠. 1년 동안 이명박 특명으로 인해서 거래가 늘면서 폭등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줄었죠. 이때 보세요. 이거 맞다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나온 거는 여기서 거래가 감소하는데 상승했다 그러고 거래가 감소 감소 증가하는데 하락하잖아요. 실제로 하락하지가 않았다니까.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IMF죠. 이거 IMF.
IMF 때 처음에 초기 파동 있죠. 이거 8년 이거 8년 오른 거거든요. 이건 10년 오른 거예요. 자, 보시면요.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겠죠.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겠죠. 자, 초기에 거래량이 대폭발하죠. 4만 계약에서 11만 6천 계약으로 늘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상승률이 좀 떨어져. 이거는 하락은 아니에요.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잠깐 1년 마이너스를 하다 3%. 30% 올라놓고 3% 빠진 거 별거 아니지. 근데 그때 거래가 이미 줄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피킹 하는데 18%, 34% 폭등하면서 거래가 또 폭등한다고. 그러니까 폭등할 때는 거래가 늘어요. 즉 초기 파동과 마지막 파동에 거래가 폭발, 쉬었다가 폭발 이랬다고. 자, 그런데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초기 파동 올라갈 때 거래 폭발하는 거 보이세요? 4만 1천 계약이 12만 계약까지 는다고, 연간으로.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거래는 야금야금 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피킹 작업이 없었어. 마지막에 거래가 폭발한 게 없었죠. 그리고 계속 거래가 줄다가 지금 작년에 폭락했고 올해도 약간 마이너스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이죠. 그럼 보세요. 거래가 상승하다가 줄다가 늘다가 다시 줄잖아요. 그러니까는 KB에서 나오는 데이터 지수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 당시에 그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기면 엘리엇 맛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교수님을 또 동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창무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요즘에 텔레비 많이 나오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한양대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교수님인데 이거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1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3살 어릴 때의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잘 나갈 때 하여튼 총각 이창무 총각일 때예요. 13년 전이니까. 자, 그다음 이거를 잠깐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게 이 기사가 언제 가냐면요. 보세요. 부동산 R124의 컬럼인데 2010년 6월 11일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13년 전. 막 폭락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제목이 뭐냐면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통해 본 수도권 아파트 시장 가면서 기사가 쭉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국토해양부라고 나와요. 국토교통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엔 국토해양부였어. 그래갖고 실거래가 지수를 막 발표를 한 거야. 그런데 약간 헷갈리는 거야. 교수들도 헷갈려. 뭐가 헷갈리느냐? 쭉 볼게요. 쭉 그 다음 걸 볼게요. 쭉 보면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인용한 게 요 빨간 거 이거 서울 KB 또는 R114 이거예요. 계속 오르죠. 여러분들 좀 전에 봤을 때는 분명히 2006년 말에 여기서 상투 치고 음마가 5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5억이 리먼 사태 때까지. 그런데 미미삼, 월계시형 뭐 이런 강북구, 도봉구 이런 것들이 존행 오는 거야. 존행. 1년 만에 따블이 나는 거야. 1년 만에 1억짜리가 2억 됐다고. 아이, 야 1억 오르면 누구 코에 붙이냐? 뭐 강남은 막 5억 10억 오르는데, 아니 40억짜리가 10억 오르는 거랑 1억짜리가 1억 오르는 거랑 어느 게 더 잘났어? 1억짜리가 더 잘났지. 왜? 1억은 수익률이 100%야. 40억짜리는요 10억 올라도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로그 개념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실거래가 지수나 KB 지수나 마찬가지였다고. 이때 미미삼, 멀개, 뭐 중계동 이런 데가 폭발적으로 오르는데 강남은 박살났다고. 그때 버블세븐 강남 폭락하고 서초 폭락하고 그다음에 송파 폭락하고 목동 폭락하고 저기 지방 수도권에 수지 용인 수지 폭락하고 그다음에 과천인가? 과천도 분당 폭락하고 다 그럴 때인데 그거에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동안 못 올랐던 개별 잡주 같은 그런 저가 아파트 외곽에 있는 것들이 폭등을 했다니까. 무섭게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랐다고 왜곡이 되는 거야. 아니 강남구 시가총액 1등인 은마가 14억짜리가 5억이 빠졌는데 9억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수가 그렇게 오르지? 그러니까는 지수 산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창무 교수님이 비교한 거는요. 빨간 거 실거래가 지수랑 KB 지수랑 R124 지수인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기에 하늘색 여기 부동산 KB 그 당시는 부동산은 없었어요. 이제 없었을 때 이렇게 빠지는데 얘 빨간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간 거는요 거래된 것만 지수를 따져요. 예를 들어서 20평대가 10억이고 30평대가 20억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10억짜리가 그러니까 20평대만 거래가 됐어요. 5억이 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 시가총액은 30억에서 25억으로 5억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래봤자 한 17, 8% 됐죠. 빠졌죠. 30억짜리
단지가 20평대가 5억이 빠지는 바람에 10억이 5억이 됐어. 그러면 20억, 30억이 25억 됐잖아. 그 단지. 그러니까 관리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단지가 25억이 됐어. 아이고 5억이 빠졌네. 그러면 한 18% 빠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국토해양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0억이 5억 됐네. 20평대는 난 관심 없어. 거래된 것만 갖고 와. 5억, 10억짜리가 5억 됐네. 50% 폭락했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18% 빠졌다고 그러는데 국토부 건설국장은 50%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래상 방식의 어떤 문제점이에요. 왜? 거래된 것만 갖고 따지잖아.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라플라스의 대수의 법칙 따지면 모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거 다 스무딩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자, 그러니까 이창무 교수의 이거예요. 이렇게 하락률이 이렇게 커졌다. 그러니까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너무 그 시장을 왜곡한다만 이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여기서는 이게 13년 전이야. 창무 총각이 2010년에 컬럼을 쓴 거야. 부동산 114 거의 114가.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저는 이걸 얘기하려는 거야. 이거. 제가 좀 전에 봤던 게 이거죠. 자, 국토부의 실거래가지수는요 4가지 생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동부권, 그 노도강 있는 동부권, 그다음에 강남 3구에 있는 동남권 해갖고 오른쪽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극단적으로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서남권, 뭐 도심권 얘네들은 중간 정도야 중간. 그러니까는 폭등할 때는요 동부권이 폭등을 해요. 동부권이 노도강이 폭락할 때는 또 동남권이 더 폭락을 해요. 이 당시 보면요. 아까 음마처럼 이렇게 폭락을 했다고 리먼 사태처럼 14억이 9억이 빠졌다고. 근데 동부권은 1억이 2억 2천 됐다니까. 1억이 2억 4천 됐어요. 1.4배 올랐어. 140% 오르는데 얘는 30% 40% 빠졌어. 이렇게 왜곡 현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수를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동부권 지수 따로 보고 동남권 지수 따로 보고 더 세밀하게 보면요. 노원구 지수 따로 보고 강남구 지수 따로 보고. 자, 제가 지금부터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창무총각 13년 전에 창무총각. 자, 이거는 서울 아파트 전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인데 여기서 연봉만 보자고. 연봉만. 요걸 볼 거예요.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요거 강남구 연봉이에요. 2006년부터. 그다음에 요거는 노원구의 연봉입니다. 자, 이거 갖다 여러분들 보기 좋게 여기는 지금 분기봉, 반년봉, 월봉 다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딱 했어요. 자, 요거는 방금 전에 본 연봉을 확대시킨 거예요. 강남구 확대. 그다음에 요거는 노원구 확대. 자, 여기서 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2006년에 상투를 쳤어요. 강남구인데 강남구가 30%가 넘게 올랐다고. 그런데 2년 동안 빠졌죠. 이때가 리먼 사태 때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9.5야. 합쳐서 17% 빠졌어. 17%. 17%가 넘게 빠졌어요. 거래도 줄었죠. 7,500건에서 2,000건대로 줄었어. 2,600건대로 줄었어. 그 다음에 반등을 하죠. 이때 이명박 정부 그 규제 하나, 지금이랑 똑같은 규제 하나 하고 풀 거 다 풀고 거기다 금리도 낮춰주고 뭐 하여튼 그랬어. 그래갖고 이때 8.9% 올랐어. 그러다가 3년 동안 더 빠졌어. 이때 딱 보시면요. 보세요. 아파트가 폭등할 때 거래가 늘었어. 이거 여기 없지만 늘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폭락할 때 거래가 줄었죠. 아파트 거래가 폭등할 때 거래가 늘었죠. 아파트가 3년 동안 폭락할 때 거래가 3년 동안 빠졌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상승할 때 거래가 폭등했죠. 자, 이게 정상인데 아까 나왔던 요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광수 애널리스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KB부동산이 집계를 잘못한 거야. 아니면 집계를 잘했는데 그 산출 방식이 잘못됐거나 샘플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중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난 거라고. 진짜는 이거예요. 이거. 이제 알겠죠? 여러분들. 올라갈 때 거래 늘고 빠질 때 거래 빠지고 올라갈 때 거래 늘고 떨어질 때 거래 줄고 상승할 때 거래 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중간에 되면요 거래가 줄면서 계속 올라요. 그러다 마지막에 과거에는요 1989년 90년 노태우 대통령 때 상투 칠 때도요 이런 식이었어. 이렇게 거래가 줄면서 올랐다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만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투를 쳤다고. 버블 세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이번에는 노원구를 보겠습니다. 노원구. 당연히 여기서 보세요. 재밌는 거는요. 2003년 4년부터 5년까지 6년까지 강남 3구랑 이 버블 세븐이 존행 올랐어. 2005년도에도 강남구가 26% 올랐어요. 26.9%. 그런데 노원구는요 마이너스 0.01%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여기 보세요. 점 찍었죠. 그러다가 2006년에 마지막에 버블 세븐 피킹 할 때 노원구랑 이런 잡주들이 다 올랐어. 오히려 더 올랐어. 어쨌든 얘도 올라가니까 거래가 늘죠. 자,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 상승을 하는데 거래가 계속 줄어요. 이게 좀 전에 KBS 나온 거라고. 왜? 그 당시에
버블세븐이 폭락을 다 하는데 잡주들 은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런 잡주들이 폭등을 하면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개인들이 막 1억짜리, 2억짜리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가 지수가 오른 거야. 그런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빠져야지 맞다고. 삼성전자가 5% 빠지면 개별 잡주들이 상한가 100종목이 상한가를 쳐도요. 그날 지수는 폭락하는 거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시가총액 방식을 써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 그러니까 거래가 늘 때,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거래가 늘고 거래가 줄 때 거래가 하락률이 하락을 한다. 뭐 이게 통설적인데 노원구만큼은요 거래가 줄는데도 올랐다고. 그리고 하락할 때는 그 거래도 더 줄은 상태에서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노원구는 약간 왜곡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체 지수에다 반영을 하고 가중치를 여기다 둬버리니까 거래가 존액만이 된 거. 예를 들어서 볼까요? 거래를 비교해 볼까요? 이 당시에 지금 볼게요. 지금 자 이번 달에 강남구가 1240건 거래됐어요. 강남구가. 자 그런 여기 볼게요. 자 그런데 노원구는 이번 달에 1400건 됐어요. 잘 보세요. 강남 1200, 노원 1400. 노원구가 좀 더 많죠. 자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옛날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2007년도 8년도 볼게요. 강남구가 2600건이 거래됐어요. 2600건. 근데 노원구가 얼마 거래됐는지 아세요? 9800건. 9800건. 보세요. 2600, 9800. 2600, 9800. 웃기죠? 아니 원래는 항상 노원구랑 강남구랑 비교를 하면요. 거의 비슷했어. 보세요. 직군도 보면 강남구 1240건인데 노원구 1416건이야. 올해.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강남구가 761건 완전히 줄었는데 노원구도 같이 842건으로 줄었어. 그래도 거의 비슷하죠. 760건이나 840건이나 거기야. 근데 2007년도 8년도에 어땠냐면 강남구가 2600건 됐는데 노원구가 9800건 됐다고. 그 전년도에는 강남구 7500건 됐을 때 노원구가 16000건 됐어. 더블 이상이 났어. 이러니까 지수 왜곡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거래 가중치를 두거든. 그 거래 가중치를 뒀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버블세븐 잔뜩 해먹고 나서 그걸 팔아먹을 때 엉뚱한 노도강 이런 데를 쫙 올려버리는 거야. 이게 투자 클럽들이 그런 카르텔이 있어요. 그러면서 강남구 버블세븐 왜냐면 서울 아파트가 하락 분위기라면 강남구 노곡 렉슬 음마아파트를 비싸게 못 팔아먹잖아. 그걸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뭔가 대타로 끌어올려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뉴스에 맨날 서울 아파트 폭등합니다. 폭등. 그래갖고 부동산마다 강북구 노원구에 가서 중개사를 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있고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강남 음마아파트 옆에는 팔이 날리고 사람들 죽수고 앉아있고 이랬다고. 작전 세력들이 뭔가를 팔아먹을 때는요 반대 급부를 줘요. 내가 꽃이 수분을 하려면 암꽃 수컷 이게 수분을 하려면 누군가 와서 이 수분을 날라줘야 되잖아. 그럼 뭔가 베네핏을 줘야죠. 그러니까 꿀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꿀벌은 뭣도 모르고 좋아서 맛있다 먹고만 하면서 다리에 꽃 가루 묻혀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거잖아. 서로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강남구 팔아먹을 때는 이 노동항 저가 아파트들 쭉 끌어올리면서 시장 분위기 그렇게 만든다고. 제가 볼 때 작년 말 올 초에 특히 올 초에 송파구 막 끌어올리면서 노동항 엄청 팔아먹었어. 지금 노동항 폭락했어요. 작년 연말에 비해서 지금까지 폭락을 했다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몰라.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내 거를 최대한 덜 빠지게 하고 팔아먹어야 돼. 그러려면 사람들이 같이 팔면 안 돼. 나도 팔고 너도 팔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 걸 팔아먹어. 100개 중에 5개도 못 팔어. 근데 100개 중에 70개, 60개를 팔아먹으려면 뭔가 다른 거를 올려갖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갖고 나랑 같이 팔면 안 돼. 너는 내 걸 사야 돼. 너도 팔고 나도 팔면 내 거 많이 못 판다니까? 내 거 팔 때 너는 사야 돼. 그러려면 시장 분위기를 올려야 된다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 이건 과외적인 얘기고요. 자, 광순의 복덕방에 다녀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요거를 그대로 인용한 게 조금 아쉽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를 만든 놈들이 잘못 만든 거지.
이걸 인용하는 사람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특히 올해 국토부 실거래가 1월부터 계속 떴다고 그러죠. 그거 완전히 뻥이에요. 그걸 제가 증명하려고 지금 한 70% 정도 작업을 했어요. 제가 국정감사에 제출, 제가 얼굴 까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 방송이나 이런 방송도 조금 전에보다 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엑셀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막 증인 이거 어떻게 잘못했어요 않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그럼 제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 와도 방어할 수 있게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자, 국정감사 가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 내용은 뭐 복도방 얘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전문가들이 인용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무 교수님의 요 자료를, 이게 13년 전 자료예요. 13년 전 자료. 여기서 일을 하다가 3년 동안 폭락했다고. 그때는 노동화도 같이 폭락했어. 특히 이거를 조심하라고. 아까 봤죠? 음마아파트 폭락하는데 얘는 폭등했다고. 거꾸로 간다고. 이게 올 초에 송파구 올리면서 노원구 팔아먹은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문제는 반대죠. 송파구 그 당시는 동부권, 노원구 올리면서 이거죠. 이거 그 당시는요, 노원구 올리면서 음마 팔아먹은 거야.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일요일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와이프가 기다려요. 저 이쁨 받아요. 34년 동안의 상승장이 마감하고 앞으로 8년 정도 깊은 조정이 있겠다. 남양 특집의 그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상대적으로